뭐 조립할 때 팁은 마정남 RC 보시면은 오소시 차량 조립할 때 팁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뭐 파츠 클리너를 왜 바르는지 왜 뿌리는지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일단은 바뀐 부분하고 특이사항 생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 맞습니다. 아저씨 네? 왜요? 뒤집어요. 뒤집으면 되죠. 그냥 봤어요 나도. 야, 제 조립을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급하니까 거꾸로 했어요. 보였어요? 윙런트 일로 와야 되는데 난 이렇게 조립을 했네. 마음이 급합니다. 대단하죠. 다시 뒤집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엄청나네. 편집 됩니까? 안 됩니다. 편집 안 돼요? 엄청나네. 나 원래 바디로 돌아간 거 알죠? 언제 말했어 병원이 병훈이라니 내 거야. 소리를 했어 나를. 병훈이가 따라하는 거야. 쇼에 보면은 얘는 밑에 육각으로 이제 그 저기 뭐야 얘네가 이제 뭐라 그러지 이거를? 육각형으로 해서 아무튼 깎아져 있어요. 팁입니다. 팁입니다. 90도죠.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채터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를 센터 디프 케이스를 보니까 기존 거랑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기존 케이스 한번 볼게요. 따로 제가 구매를 해서 갖고 있는데 똑같네요. 그렇게 조립하고 또 설명서 보고 조립하는 거야? 아, 처음 조립하시나 봐요? 네, 처음 조립하죠 이 차는요. 아, 그래요? 네. 오후가 되니까 갤댕이가 들어오네요. 밤이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용산RC TLR 드라이버 황희선입니다. 오늘은 좋은 자리를 제가 빌려서 용인 동백동에 소재한 우리 마정남 RC 공방에 와서 ATX 트럭이 조립기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보시고 저도 지금 물건 받아와가지고 박스만 여러 번 봤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들어있는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조립을 하면서 하나씩 같이 확인하고 같이 이제 조립하면서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또 보시고 아무튼 이제 조립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블링블링합니다. 바디가 이전 바디보다는 좀 잘생겼어요. 옛날 바디는 좀 못생겼었는데 이번에 신형 바디는 좀 잘생겼네요. 다 좋은데 조금 옛날에 구멍이 뚫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멍이 좀 안 뚫어져서 조금 아쉬운데 뭐 차 맞춰서. 근데 이게 안 뚫어진 이유가 있어요. 얘가 옛날에는 이제 엔진 버전, 전동 버전 나왔는데 지금은 이 키트에 엔진하고 전동 그 두 개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굴릴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디가 구멍이 안 뚫어져 있네요. 엔진 구멍만. 일단 뭐 이거는 나중에 뚫어서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 박스를 내려놓고요. 메뉴를 보면서 하나씩 보고 조립을 할게요. 뭐 처음엔 뭐 디프겠죠? 항상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 조립하는 거니까 조립을 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틀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 숫자가 써 있어요. 1번, 2번, 얘는 3번이라고 써 있는데 4번이라고 써 있네. 뭐 아무튼 똑같을 거니까 바뀌었네요. 지금도 저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는 디프 케이스가 다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얘로 나왔는데 지금은 센터는 헤비 디프 그 무게추가 들어가고 통이 크고 이제 무게감을 좀 더 줄 수 있게끔 큰 놈으로 바뀌었네요. 무게감이 있게 센터 디프가 잘 바뀐 것 같아요. 디프를 바로바로 빨리빨리 조립을 하겠습니다. 리어 디프네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야, 이게 토로트인지 한번 조립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많이 바뀌었네요. 43에 10. 이게 43T라는 건데 경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생긴 통상을 저도 못 봤는데 경량이 이전 거보다는 살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디프 조립은 다들 하시니까 똑같아요. 플랜지 베어링 끼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조인트 컵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디프 컵에 홈이 파져 있어요. 이 홈 안에 그리스를 잘 채워주면 돼요. 다른 데는 필요 없고 다른 데도 발라주면 좋겠지만 일단 이 홈에는 잘 스며들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 아빠는 젤리 다 먹었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디프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심을 한 장 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예이트를 1년 정도 이제 돌리고 있는데 굳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뻑뻑해지기만 하고 일단은 저는 안 끼겠습니다. 이 심을. 마찬가지로 오링에도 손으로 이렇게 안쪽까지 촉촉하게 에이트가 디프 오일 교환 주기가 짧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때요? 지금 요즘은? 실질적으로 이 전차랑 비교를 하게 되면 확실히 짧다기보다는 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되게 많아요. 얘가 운동량이 많아서 그런지 말라요. 금방 말라요. 금방 마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주 갈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디프 좀 이따가 뭐 센터 디프 조립을 하면서 팁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센터 디프가 말라서 저는 보충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뀐 게 있네요. 원래 이 디프 안에 내부 핀이 경량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알루미늄 경량으로 바뀌었네요. 이거 원래 옵션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사서 꼈는데 얘는 기본으로 달려있네요. 좋네. 좋네. 이쁘네. 이 그리스는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발라보니까. 발라보니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밑에 걸 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마르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초록색 그리스가 오링 그리스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쓰긴 썼는데 이 초쇼 하얀색이랑 똑같을 줄 알았는데 지금 틀리네요. 써보니까. 초쇼 하얀색이랑 틀리네요. 제 거 빌려드릴까요 그냥? 아니, 초록색 쓸게요. 사장님. 자, 디프 오일을 넣을 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오일 양을 얘를 계속 써보니까 2g만 넣으면 돼요. 2g만 넣어도 딱 좋고 세지도 않고 딱 좋더라고요. 여기다 2g만 딱 넣어주시면은 저울로 재서 되면 제일 깔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디프 조립할 때 여기 보시면은 그 나사가 체결되는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들에는 얘는 이제 단차가 살짝 파져 있어요. 이렇게 안에. 왜냐면 쭉 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플라스틱에서 그 우리가 말하는 똥이 나오죠. 이렇게 똥이 나와서 기밀 작용을, 얘가 기밀을 딱 해서 오일이 새지 않아야 되는데 얘 때문에 이거 그 똥이 올라오면서 디프 케이스를 밀어내서 여기 디프 오일 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카운트 싱크로 한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어 정착하기 전에 해주는 거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네. 영상을 찍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어렵습니다. 다음 거 조립할 때 그렇게 하면 되죠. 기어 안에 들어가서 뻑뻑해질까봐 뭐 다시 넣으면은 돼요. 그죠? 하는 게네. 그럼 이거는 로시만 적용되는 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전체적으로 다 적용합니다. 저는요. 아, 이거는 뭐 손자 터득한 건 아니고요. 네. 저도 RC 시작하면서 최병훈 선수한테 아, 배웠어요. 이 카운트 싱크는 몇 미리 구매를 하면 되죠? 사실 사이즈 잘 모르고요.
병훈이가 준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 준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뭐 빌렸는데 네.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5년째. 리어 디프예요. 얘가 리어에는 5,000 방이 적용되네요. 엔진 버기에 제가 3,000에서 4,000을 쓰거든요. 그러면 얘는 제가 봐도 엔진 버기보다는 빵수가 아무래도 차가 무겁고 트랙션이 높으니까 5,000 정도를 한번 여기 매뉴얼대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g 집어넣습니다. 2g 들어갔어요. 딱 보시기에 한 4분의 3 정도 찼거든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2.2 정도 딱 넣으면 딱 좋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쪽 디프도 조립을 할 때 그리고 다시 초록색 그리스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베어링 끼고요. 오링 넣고요. 오링 넣을 때도 뭐 넣어서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넣을 때 자꾸 오링이 튀어나오니까 집어넣으면 오링이 튀어나오고 집어넣으면 오링이 힘들죠. 얘를 누르고 있으면 돼요. 얘를 눌러주고 얘를 끼는 거죠. 그럼 오링이 튀어나올 일 없겠죠. 다시 이 녀석을 빼주고요. 심을 장착하고 편기어를 하나 집어넣고 전동공구를 끝까지 잠그시면 야마가 나기 때문에 나사산이 망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잠가주고 그 다음에는 사람 손으로 잠궈서 장력을 조정해 주시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로시 딥 플라스틱 파츠들이 되게 강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잘 뭉그러지지가 않아요.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리어 디프인데요. 얘네가 이번에 신형 이 녀석 이제 트럭이 나오면서 경량이라고 보기에 경량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상당히 리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이번에 신형 저도 나오기 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얘네는 리어 디프 케이스를 보면은 보통 가운데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리어 센터 드라이브 샤프트가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는 항상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측면 쪽에 있었는데 이쪽 가운데로 상당히 이번에 디프 케이스 개선이 되면서 다른 타사 제품들처럼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도 차근차근 조립하면서 볼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디프 기어는 뭐 다 똑같이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근데 프론트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센터 디프 조립할 때는 하나의 팁이 있어요. 로시 차는 지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센터를 먼저 작업을 하면서 아까처럼 여기다 홀가공 카운트싱크 작업을 다 했고요. 틀리죠. 센터 디프하고 프론트 디프하고. 자, 얘는 이렇게 양쪽에 사이드에 이렇게 막대기가 들어가요. 이 무게추 같이 무겁게 회전성을 더 주기 위해서 고속 회전 때 초반엔 조금 무겁겠죠. 근데 워낙 트랙션이 세기 때문에 센터 디프로 좀 트랙션을 조금 떨어뜨리는 방법을 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동 버기랑 엔진 버기 둘 다. 저는 지금요. 그리고 센터 스퍼가 48T가요. 48T. 그러니까 엔진 버기는 저는 지금 47T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동 버기는 46T를 사용하고요. 근데 원래 기본으로 차를 사면은 48T가 다 들어있어요. 엔진 버기에도. 근데 트럭도 똑같이 48T를 쓰네요. 이따가 조립하면서 그러면은 똑같이 저게 클러치 벨도 13T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12T로 가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순간 조작제를 잠깐 써요. 저도. 왜 쓰냐면은 이 차를 굴리시는 분들을 차 주행을 하다가 나 디프 오일이 맨날 새고 막 디프 케이스 쪽이 되게 많이 그 오일로 흥건해. 이게 왜 그럴까 봤는데
이렇게 접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절대 이쪽에서 새진 않아요, 얘가. 간혹가다 뭐 조립을 잘못하면 이쪽에 셀 수 있는데 대부분 이쪽에서 새. 이쪽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왜 셀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차를 몰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막 굴리다 보니까 얘랑 얘도 메탈이니까 마찰이 생기면서 얘가 구멍이 넓어져서 구멍이 넓어져서 여기서 이제 오일이 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플라스틱에 메탈이 꼽혀 있는 거예요. 꼽혀 있는데 충격이 땅 때리니까 여기가 크랙이 가요. 메탈하고 이쪽에서 크랙이 가서 여기에서 오일이 새요. 근데 센터 디프 케이스를 보니까 기존 거랑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기존 케이스 한번 볼게요. 따로 제가 구매를 해서 갖고 있는데 똑같네요. 다시 넣겠습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다시 조립을 할게요. 디프하고 요 홈 사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이 녀석을 불러줘요. 요런 식으로.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베어링이랑 간섭이 생기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충격이 세게 오면 마찬가지로 크랙이 오긴 옵니다. 이쪽에. 근데 뭐 크랙이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디프를 갈아줄 때마다 주기적으로 그걸 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주기적으로 보진 않아요. 저는 셀 때만 봐요. 처음에 근데 발라두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 센터 티프 조립할 때는 이 메탈 파츠가 보시면은 한쪽 면은 평짜고 한쪽 면은 테이퍼가 져 있어요. 테이퍼가 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밖으로 들어가고 어디가 안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꼽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테이퍼 진대가 디프 바깥쪽으로 가면 돼요. 디프의 테이퍼 진대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똑같이 센터에도 디프웨이를 집어넣을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저을 올리고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넣으면은 이 양이 되게 덜 새더라고요. 역시 이게 센터에 12,500 들어가네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 차에는 센터에 만을 쓰고 있거든요. 센터에 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한 2.2g 정도 넣어줄게요. 프론트 센터가 마무리됐고요. 마지막 리어가 센터죠. 마지막으로 프론트 디프 기어 조립하겠습니다. 이 차를 조립하고 이제 굴리면서 이 차에 이게 불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건 뭐 저희 솔직히 사용이 없는데 프론트와 리어와 센터 조인트 컵이 3개가 다 틀려요. 3개가 다 틀려요. 근데 이게
다른 차가 만약에 교환 주기가 잦으면 진짜 막 이거를, 왜냐면 이제 똑같은 거를 뭐 보통 이제 프론트 리어가 같고 센터가 틀리니까 그렇게 이제 2개씩 갖고 있으면 되는데 얘는 3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 교환 주기가 보통 다른 차들보다는 상당히 길어요. 제가 여지껏 굴려본 바 교환 주기는 디프 조인트 컵, 그 다음에 유니버셜 핀 마모량 보면은 일반 차량의 2배 정도 수명이 2배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유니버셜을 8개월 넘게 굴리고도 안 갈았으니까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보면은 교환 주기 자체는 되게 깁니다. 마모야가 이 메탈 파츠들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잠시만, 뭐지? 이게 아니다. 프론트에는 7000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7000 넣으라고 돼 있는데, 저는 안 넣겠습니다, 7000을. 왜냐면은, 거기도 많이 넣거든요, 제가. 근데 트럭에다 7000을 넣으면은, 너무 손실이 클 것 같아서, 똑같이, 센터랑 똑같이 12500 넣을게요. 똑같이 2.2 정도. 디프 쪽에 플랜지 네.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네. 플랜지 베어링 잘 안 죽나요? 어, 내가 플랜지 베어링 네.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도 여지껏 했던 차 중에서 얘는 플랜지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저기 사용했을 때 그렇게 뭐 수명이 짧진 않아요. 그래도 보통 한 7, 8갤런 이상 굴리고, 네? 7, 8갤런 이상 굴렸습니다, 저는. 대신 그 한 번 굴리고 그 청소 깨끗하게 해요, 저는. 확인을 하고 오일도 쳐주고. 그래서 무지입니다, 사실. 죽어도 굴릴 수 있어요. 저는. 허브 쪽에 플랜지 베어링이 들어가면 허브에는 플랜지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네. 차가 있거든요. 네네. 1갤런도 못 굴리고 죽은 적도 있어서 저는. 허브 쪽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네, 허브 쪽에는. 메탈 이쪽에는 이제 부하를 크게 받지는 않으니까 리어나 센터 쪽은 좀 많이 받는데 프론트는 거의 뭐 부하를 안 받기 때문에 프론트는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버기 기준에서 죽질 않아서. 베어링은 MMB에서도 이게 나오지 않나요? 플랜지 베어링 안 사봤어요. 다른 688하고 다른 건 엄청 수명이 길던데. 프론트 조립 완료했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 느낌은 나와야 돼요. 엔진 버기보다는 좀 더 뻑뻑한데 차 트럭이니까 타이어 트랙션 좋으니까 이 정도 느낌은 나와야지 맞을 것 같아요. 오버드라이브가 채택되진 않았네요. 얘 43T, 이 녀석도 43T, 그 다음에 센터는 48T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쇼크로 넘어갑니다. 다음이 바로 쇼크네요. 지금 제가 쇼크를 깔아놓고 조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쇼 기록지가 사정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긴지는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쇼 바디 길이만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프론트, 얘가 리어인데 기장 차이는 크게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도 꽤 나네요. 프론트가 리어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어이쿠. 프론트가 리어보다 더 길어요. 이 전동 차량이랑은, 일반 우리 쇼 바디의 쇼 샤프트는 엔진 버기나 전동 버기와는 호환이 안 된다. 네, 호환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쇼 샤프트는 한번 볼게요. 야, 원래 4mm로, X도 4mm로 나왔었는데 나중에 엘리트가 나오면 3.5mm로 바뀌었어요. 얘는 시작부터 3.5mm가 나오네요. 저는 프론트에는 4mm를 쓰고 있고요, 리어에는 3.5mm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그대로
장착을 일단 계속 똑같이 일단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제 쇼 조립을 앞서서 다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저도 얘네 거를 이 로시에 보면은 특이해요. 이게 저도 이번에 이거 조립을 2차를 하면서 지금 저차 두 대를 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게 뭐 엑스오링이라고 한대요. 옆에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장착을 하면은 쇼 피스톤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거 진짜 100% 쇼고일 샌다. 100% 무조건 샌다. 그냥 나는 다른 거를 찾아서 나중에 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안 새더라고요. 오염도도 되게 적고 되게 좋아요.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뭐 1대10에서는 많이 쓴다고 하는데 1대10을 제가 하질 않으니까 처음 보았어요. 엑소를 조립할 때는 여기다가 뭐 브리스를 많이 발라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귀찮아서 못하겠고요.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좀 찍어서 이렇게 해도 사용하는데 전혀 여지껏 지장은 없었기 때문에 제 뜻대로 제 느낌대로 조립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쇼캡도 똑같아요. 예전이랑 엘리트 나온 이건 참 되게 좋네요. 엘리트에서도 개선된 파츠예요. 이거 쇼캡이 아니 이 블레더가 이 안에가 이렇게 저기 뭐야 벌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기존 파츠가 좀 가다라고 할까 모를까 좀 잘 찢어졌어요. 블레더가. 근데 이 타입으로 바뀌고 찢어지진 않아요. 찢어지지 않고 반발력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블레더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에멀전 타입은 아예 배제를 하고 그냥 블레더 타입으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블레더 타입을 사용을 하는데 저도 이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엔진 버기에는 프론트엔 얘를 끼고요. 리어에는 이 T웍스 사건을 껴요. 허니콤 타입으로 해서 16mm 똑같고 기존의 요 녀석보다는 얘가 반발력이 더 좋아서 리어에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리어 쪽에는 이걸 장착을 할 거예요. 이걸 장착해서 진행을 할게요. 제가 착지할 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걸 끼면 뭔가 착착 달라붙는 이건 아닙니다. 프론트 리어가 똑같네요. 1.3에 6홀을 써요. 1.3에 6홀. 저도 이제 8홀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게 되게 좋아요. 6홀이나 5홀을 저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시옥 작업할 때 이쪽에 위에 상단에 박히는 볼트는 아직 인치를 써요. 인치를 써서 인치 온 거 제일 조그만 거 이거 하나만 뭐 기차 조립할 때 가지고 계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제 엔진벅이랑 전동벅이는 다 5홀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은 6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을 매뉴얼상에는 프론트가 37을 그 다음에 리어는 32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만나볼게요. 그리고 여기 또 37.5, 32.5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저도 이제 쇼오일은 원래 이제 저도 이제 CST를 보고 썼는데 뭐 600방, 500방 이렇게 쓰다가 로시로 넘어와서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표를 갖고 다녀야 되나 했는데 32.5, 37.5 찾아볼게요. 로시는 다행히 되게 특이한 게 32.5 밑에 써 있어요. 379 CST. 얘는 468 CST 써 있어요. 빵수가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따로 표를 이런 쇼오일 제품을 구매를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써 있으니까 굳이 뭐 표를 보고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프론트에 460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말랑거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매뉴얼대로 조립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1.5에 1.5에 1.4에 5를 쓰고 있는데 엔진버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썼을 때 프론트에 제가 650을 넣고요. 리어에는 이제 550을 넣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물러요. 저 좀 물르게 쓰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이 물을 것 같아요. 지금 넣고 있는데요. 너무 물러 보여요. 일단 말이 안 될 것 같이 물러 보이는데 한번 넣어보죠. 축센데 바꿨습니다. 타이어는 3입니다. 이거 블레더 들어있던 거요? 들어있던 거. 구형 거까지? 그럼 총 블레더가 3개가 들어있네. 3개? 두 가지 타입. 에멀전, 이에 구형 블레더, 시형 블레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죠? 두 가지 들어있죠. 예. 네. 예스. 사람 좀 적당히 하세요. 네. 가격 위에 상부? 블레더 뭐 개떡같이 말해도 보통 찰떡같이 하라 됐던데. 쉬운 조립할게요. 리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니컴을 낍니다. 어디 거 허니콤이에요? T웍스 겁니다. 예. 패스트레이싱 거 아니에요? 페스트레이스는 안 들어가고요. 예. T웍스 맞습니다. 이 공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유저들이 오늘 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있는 거 또 조일 수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예. 하셔야죠. 쇼에 보면은 얘는 밑에 육각으로 이제 얘네가 이제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육각형으로 해서 아무튼 깎아져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깎아져 있는 데를 여기다 딱 끼면은 딱 맞아요. 컴팩트하죠. 그것도 한쪽은 그렇죠. 부싱이 들어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네. 한쪽은 부싱이 부싱이 없을 때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시고 하시면 되시고. 이 정도 나올 때 눌러줘요. 반대로 쭉 뭐 하는 거야? 지금 내려줘야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해. 야 바디를 잠그지 뚜껑을 잠그는 새끼가 있어. 이런 이거 가짜 사진에 지금 찍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이거 문제 있어? 바디를 잠궈야지. 사장님 다시 괜찮아요. 인생 문제 있어. 인성이 문제 있어. 정영구 씨 인성에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 문제 있죠. 이 쇼크추를 그냥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펀칭을 꼭 해줘야 됩니다.
짧게 돌려. 이렇게 빵꾸를 내줘야 돼요. 구멍. 구멍이 나야지. 여기 좀 삑사리가 났네요. 이제 정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품이 좀 낮아요. 그래서 리바운드를 더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부득이하게 타사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쇼 리바운드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사의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스프링이 레드예요, 레드. 엄청 딱딱한 것 같아요. 예. 딱 봐도 스프링이 두꺼워요. 이 코일 자체가 이 질이 상당히 두꺼워요. 껴볼게요. 텐션이 아까 쇼 오일이 약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매뉴얼대로 이제 또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턴버클. 여기 뭐 요즘에 되게 좋아서 이렇게 뭐 책에 그냥 대면 나오니까 이게 조향 턴버클 쪽이에요. 근데 이 버기 같은 경우에는 휠에 간섭이 많이 생겨서 저는 이제 이거 무겐 거를 사용했거든요. 무겐 거는 꺾여 있어서 생긴 게 좀 많이 틀려요. 무겐 제품을 보면은 뭐 여기는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휠하고 간섭을 좀 최소화, 간섭이 많이 안 생기죠. 저는 이걸 썼는데 트럭이는 바퀴가 크니까 간섭이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거를 원래 제품을 장착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볼핸드도 끼는 방향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는 광이 안 나는데 이쪽은 뺀질뺀질한 광이 나요. 광이 나는 쪽으로 해서 볼핸드를 껴주시면 돼요. 오늘 저도 그냥 맨날 손으로 진짜 겁나게 고생하면서 꼈는데 역시 그 마경남 공방에는 엄청난 제품이 있네요. 저도 이게 테스티드 RC에서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사장님은 그 전부터 벌써 갖고 있었나요? 이거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쓰고 있어. 엄청나시네. 이런 툴이 있으면 되게 빨리 낄 것 같아요. 진짜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빨리 되는지. 이건 뭐 잠기는 속도가 거의 뭐 LTE네. 어떤 분들은 테스티드 RC에서 구매를 하셔서 그렇죠. www.testedrc.kr co.kr 이거 틀리네요. 이 차가 틀려요. 보니까 턴버클이 색깔이 틀리네요. 볼핸드가 얘는 그냥 시꺼먼색인데, 그리고 재질도 만져보면은 저도 이 차를 많이 올려서 아는데 HD로 바뀌었네요.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 원래 X에 들어있는 건 이렇게 부드럽진 않은데 엘리트부터 이렇게 되게 부드러웠거든요, 볼핸드가. HD 볼핸드로 기본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얘는 재질이 바뀐 것 같아요. 색깔도 틀리고 약간 색상이 지금 그러니까 건메탈 색깔을 좀 띠고 있어요. 이 영상에 잡힐까는 모르겠는데 건메탈 색깔을 띠고 있네요. 일단 바뀌었어요. 이건 뭐가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일단 일단 장착을 한번 해보고. 드디어 턴버클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많이 넘어와서 이제 프론트 벌크 쪽 조립을 시작할게요. 넥사그 뭐 구성이 똑같아요. 근데 뭐
기본으로 17.5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메탈로 쓸 거니까 넣고 프론트는 똑같습니다. 전 모델이랑 같아서 똑같고요. 바깥쪽 아웃사이드 베어링하고 인사이드 베어링의 사이즈가 틀려요. 이게 왜 틀리겠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써보니까 베어링이 나가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이쪽에서 베어링이 베어링의 문제로 해서 뭐 리타이어하거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역시 부싱은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듬뿍 베어링을 그리스를 듬뿍 발라줘요. 항상 이렇게 해서 베어링을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좀 기름 많이 잘 깎시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요. 이 벌크 쪽은 똑같습니다. 이 프론트 벌크는 그냥 쇼터만 틀린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저 지금 굴렸던 우리 버기랑 전동버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쇼터만 커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이 심하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조심해. 이거 이거 내가 지금 그거잖아. 이거 먼저 그건데. 진짜 정말 좀 좋은데. 한번 그거 약간 옆에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옆에 쳐. 그럼 안 되면 그냥 그냥 이거 좀 부족해. 이제 우리가 내가 많이 하지.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제 보지. 이거 보고 봐봐. 근데 말해. 이거 될까? 교수 드라이버. 퓨처 드라이브 오셨네. 교셔 드라이버야? 넘어갔어. 아 진짜. 왔다 갔다 해. 아, 이게 자리가 이번에 나와갖고. 어이구, 퓨처 드라이버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바디 계속 다 해놓고도 교셔. 이거 사장님,
TV입니다. TV입니다. 90도죠. 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채터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데 지금 가공 안 한 쪽은 각도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가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거의 90도로 가고요. 반대쪽은 그냥 90도예요. 그래서 이게 타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범위는 이 정도. 힌지 핀의 반 정도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꺾여도 돌아가요. 아주 좋습니다. 다 했다고요. 했어요? 조립해. 네. 누가 미쳤어? 야 그렇게 조립하고 또 설명서 보고 조립하는 거야? 아, 처음 조립하시나 봐요? 네, 처음 조립하죠, 이 차는요. 아 그래요? 네. 오후가 되니까 겐생이가 들어오네요. 밤이 되니까. 깜짝이야, 진짜. 최준 씨 뒷동네 맡아요. 아, 뒷동네 나갑니다. 뒷동네 여기 가신대요. 그러면 허브 리어 허브. 나사를 꺾으면 이게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UFO 나사고 메뉴를 하나 하시고. UFO 나사는 여기 꺾여나 있잖아. 와, 이거 뭐야? 말이 안 된대? 자, 이 뒷동네 많이 바뀌어서 딱 얘기해줘야 된다. 리어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이게 기존에 있던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D2는 이걸 이렇게 생겼어요. 집에 있고 지금 그래서 항상 옆으로 축이 빠졌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얘는 이제 우리 일반 디프처럼 이거는 2008 똑같이 같이 이렇게 돌아간 거야. 근데 얘는 바뀌었어요. 아마 이제 이런 타입이 버기나 전동 버기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부분 완전히 바뀐 부분이라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벌크도 형상이 다 바뀌었고요. 벌크까지. 이거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오, 아 이거 만들어줘. 다 올리게끔. 윙마운트 추출해요. 윙마운트 바뀌었어요. 윙마운트도 원피스 반 원피스. 원피스면 좋겠는데 반피스 정도 됐어요. 반피스 정도. 근데 상당히 괜찮아요. 전에는 이걸 다 쪼아서 만들었었는데 일체형으로 나와서 아주 전보다는 훨씬 편해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건 우리 최재윤 씨가 조립을 할 거고, 리어 암대 한번 볼까요? 네, 똑같이 길어졌어요. 네, 그냥 길어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강성이 바뀌었어요. 강성이 아주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부분은 이쪽 파츠는 우리 정영구 드라이버가 추후에 이제 카본 스티플러가 나와요. 일단은 문제는 키트만 들어와서 키트만 조립하겠습니다. 조립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빨리 만들고 2mm 주행을 하겠습니다. 이 리어 쪽은 심 작업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좀 보고 매뉴얼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심은 뭐 느낌으로 껴야 되니까 똑같아요. 메뉴 2장 한 장인데 그럼 껴보고 일단은 껴보고 수정할게. 얘가 버기랑 전동 버기 순정인데 이게 전동 버기랑 엔진 버기 X 순정입니다. X 순정인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반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보여. 이쪽 화면에 일단은 보시면은 순정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지. 그 버기 차량들은 이제 일자 인서트 위치가 일자인데 트럭이는 위로 올라갔어요. 점이. 그리고 기장이 보이시다시피 길이도 길어졌어요. 길이도 좀 더 길어졌어요. 이게 좀 바뀌었네요. 이거는 같이 사용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딱딱한 거야. 이 자체가 엄청 딱딱해요. 올리면 이게 디프가 디프에서 얄쌍해지면서 케이스가 엄청 딱딱해요. 근데 물어보시면 얘기를 해갖고 엄청 딱딱해요 진짜. 노래 영향이 디프가 넘어가거나 하기를 왜 무슨 냈다. 돌려봐야지 알겠네요. 이거는. 신제품도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원래 좀 빡빡했는데 가공이 약간 필요했는데 그냥 들어가네요. 구멍 두 개인데 매뉴얼 상에는 위에 거를 끼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위에 거를 한번 껴볼게요. 아저씨 네? 왜요? 뒤집어요. 뒤집으면 되죠. 바꿔요 나도.
근데 저 안 가는 저거 설명해서 저렇게 무조건 잘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차. 아니요, 원래 전혀 면파가 야, 이제 조립을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급하니까 거꾸로 했어요. 보였어요? 윙마운트 일로 와야 되나 이렇게 조립을 했네. 마음이 급하니까. 대단하죠. 다시 뒤집어야 되겠죠, 저. 그렇죠? 엄청나네. 편집됩니까? 안 됩니다. 편집 안 돼요? 하자. 이거 엄청나네. 국내 1호라? 그볼 확실히 맞아. 국내 이론은 풀려도 됩니까? 국내 1호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손 아니야, 있죠.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사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럼 윙마트 거꾸로 뒤질 수 있어서 갑자기 설제가 차가. 추할 뻔했네. 이래놓고 뭐가 안 맞는다고. 그지? 안 돼가지고 조립 안 하고 용도 많다. 야, 이렇게 맞긴 맞네 근데. 이거를 야, 이 소리는 역시 수지가 한 번도 야만한 적이 없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돋보니 프론트가 버기랑 똑같아요. 버기랑 똑같은데 리어가 이렇게 생겼지. 거진 2배, 1.8배 정도. 이 차 길어서 샤시가 엄청 길어요. 보시면 샤시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얇아. 버기하고는 좀 틀려. 전동 버기 샤시를 보면은 얘 뚱땡이거든. 뚱땡이거든 얘는. 엄청 얇아졌어. 얇아졌고 길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더 롤하지 않을까 깊게. 엄청나. 가운데로 온 거 이거 되게 큰 차이가, 큰 주행에 이게 뭔가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직 돌려보진 않았는데 앞으로 다음 모델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나머지 모델들도. 이 조립을 해보니까 원래 허브의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구멍을 얘는 위에 아래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걸 쓰게 돼 있어요. 위에 걸 꼽아 보니 위에 걸 꼽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유니버셜이랑 이 암대하고 간격이 바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밑에 구멍을 썼어요. 밑에 구멍을 써서 허브를 위로 올려서 간섭을 없앴어요. 이 간섭을 없앴을 때 그 다음에 이 쇼 기장도 딱 최대 풀드롭으로 봤을 때는 131이 나오게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는 안 되고 네. 132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좀 더 세팅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 허브를 메탈 허브를 바꾸시면은 이 위에 구멍하고 밑에 구멍이 중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또 써보고 굴려보고 또 특이사항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도 일단 맞춰서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립하실 때 리어 윙 마운트를 일단 그냥 우리 기본으로 썼는데 실제 생각 없이 조립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걸 껴보니 바디의 앞구멍은 맞는데 리어 구멍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냥 인서트를 들어있는 거를 스페이서를 다 써서 똑같이 얘네들 조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완성! 완성. 짠! 이제 내일 경기장 가면 되겠네. 내일 경기장 가시나요? 비가 와서 비 올 때 테스트해야죠, 테스트로. 자 대충 다 만들었습니다. 둘 다 1점. 뭐 셋업을 할 게 아니고 오늘은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다음에 차를 전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네. 소감이 어떤가요? 이쪽은 다 똑같고요. 기존 차랑 우리 차랑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100%다 똑같고 리어는 이 리어 쪽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벌크 바뀌었고 이 기존에 쓸 수 있는 3번, 4번 브레이스를 쓸 수가 없어요. 벌크가 바뀌면서 여기 보면은 이 포지션 위치가 짧아졌어요. 디프 케이스가 아까 벌크 헤드가 되게 얇아진 거예요. 그리고 얇아져서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기존 8X나 8X 버기나 전동 버기는 CBD를 써요. CBD를 리어에다가 네. 기본으로 무조건. 근데 얘는 앞에는 앞뒤다 유니버셜이 채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성이 되게 궁금해요. 저도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이 뒤에 쪽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크, 그 다음에 3, 4번 브레이스, 그 다음에 원피스 같은 반피스, 네, 반피스 윙마운트. 대신에 얘는 높낮이가 조정이 돼요. 위아래 뭐 인서트를 끼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조정이 되고, 여기서 더 올리고 싶다 하면은 난 여기서 윙을 더 올리겠다라 그러면은 로시에서 나오는 그 10mm 스페이스 업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낄 거예요. 지금 이것도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만 끼면은 뭐 더 할 건 없을 것 같다. 아 그리고 네. 전동으로 굴리실 분들을 위해서 전동 파츠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전동 파츠는 아까 보여드렸는데 네. 열어서 8X 이 전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배터리 트레이도 약간 이전 3.0이나 4.0 스타일이고, 모터 마운트도 마찬가지로 3.0이나 4.0식의 스타일이에요. 원래 이제 X는 물론 뭐 기본적인 건 똑같은데 X는 이렇게 모터를 그 반지처럼 잡아줘서 가락지로 잡아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예전처럼 이제 구형식의 스타일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저도 이 차를 굴리게 다른 차를 굴리게 다 이런 타입을 썼으니까 뭐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타입이 모터를 또 꽉 잡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크게 다른 차들도 아직 사용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뭐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서킷에서는 잘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도시 트럭이들은 서킷에서 좋은 모습들을 항상 좋은 속도를 내줬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잘 갖고, 잘 갈 것 같고, 네, 무조건 잘 가겠지. 네. 그리고 공도에서 굴리시는 분들도 뭐 크게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여러 명이 사신다면, 네, 여러 명이 사신다면은 같이 하실 거라면은 어떤 분은 엔진 파츠만 쓸 거고 어떤 분은 난 전동차만 굴릴 건데, 그런 분들은 이 파츠를 서로 나눠 가져서, 왜냐면 이런 거 소모품이 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지. 클러치라든지 이런 거 소모성이 되기 때문에 바꿔서 쓰면 오히려 더 유용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로 두 가지를 다 굴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가격도 그래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뭐 차량 자체가 지금 딱 보면은 그 엔진 버기, 전동 버기, 엘리트까지 나오면서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 우리가 뭐 흔히 뭐 남들은 하자다라고 하는데 그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다 보완이 됐어요. 심지어 이 암대가 되게 엘리트가 좀 물렀었는데 심지어 얘는 엄청 딱딱해요. 비틀었을 때 이거 안 틀어져. 이 정도면 안 틀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허브도 상당히 그 앞뒤 옵셋이 상당히 틀려요. 자, 뒤에를 좀 안정하기 위해서 뒤 옵셋이 거의 1cm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가 아직은 키트만 들어왔어요. 파츠가 뭐 카본 스티프너 이런 게 지금 옵션이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아직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를 못 했는데, 굳이 카본 스티프너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엄청 딱딱해요. 이거는 엔진버기, 전동버기 카본 스티프너를 껴도 얘보다 딱딱하진 않아요. 이거보다도 약해요. 그리고 저 깜빡하고 이건 안 샀어요. 이거 다시 이건 서버세이버? 서버세이버 메탈, 이거는 좀 많이 좀 틀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구매해서 제가 다시 굴려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빨리 가서 굴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속이 상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빨리 가서 비가 안 오는 날 우리 마존남님하고 같이 가서 영상 꼭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
좋은 이 더운 날에 에어컨도 빡빡하게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팔랑팔랑. 네, 감사합니다. 용산RC 황인선 드라이버 트럭의 주행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저도 여태까지 트럭이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황인선 선수의 트럭이를 좀 몰아봤는데 와 역대급이네요. 엄청 잘 가네요. 네, 맞아요. 나중에 세팅도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네. 그럼 공차 주행하는 거 한번 볼게요. 땄어요. 우와, 잡았어. 와, 차 진짜 잘 가는 것 같다. 아, 아직 세팅을 100% 못 잡았나요? 조금만 조금만 좀 보고 대처하고요. 뒷보일 어떻게 넣었어요, 지금요? 12,500, 12,500, 12,500, 5,000.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요, 뒷보를? 디프를 14,000. 뒤가 더 빨리 들어가겠다 쭉 오일은? 쇼오일은 지금 37.5, 32 들어가 있는데 네. 아, 5,000시, 50 걸로? 이렇게 걸로 37.5, 32. 더 세게 떠도 될 것 같아요. 더 세게? 스프링은 어떻게 갔죠? 스프링은 순전히 너무 세가지고 아, 순전 스프링 안 쓰고 그러면 어디 거? 그래서 지금 앞뒤가 다 저기 엑소스 4도트 앞뒤로 엑소스 4도트? 엑소스 리어 4도트 앞에는? 앞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안 맞아. 아, 그래서 이제 옵션 스프링을 껴야 되는데 네. 차만 딸랑 들어와서 안 맞아. 아, 지금 스프링은 엑소스 거 4도트 앞뒤로 꼈다. 네, 스프링은 아직 파츠가 안 들어와서 추후에 그러면 로시 걸로 바꿀 건가요? 원래 건 너무 세요. 말도 안 되게 주행이 안 될 정도로. 아, 차가 바뀌면서 스프링도 새로 나왔나봐요. 되게 두꺼워졌어요. 너무 많이 두꺼워졌어요. 조금만 더 있다. 야, 차가 진짜 잘 가. 조금 안 들어가. 차가 지금. 기프만 좀 바꿔가면 더 달달하게 할 수 있어요. 앵콘가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움직이네 카메라가? 자 이런가 봐. 자이로. 아, 엄청나게.